네, 자 이번 시간에는 분자 모형에 대해서 해봅시다. 공유결합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결합 이론보다는 vs EPR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아니라 이제 원자끼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가, 즉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분자가 어떤 모양일지 예측하는 건데, 그 모양을 예측하는 핵심은 바로 전자쌍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자끼리 결합해서 분자를 이룬다는 걸 배웠죠. 맞죠? 그리고 결합하지 않는 전자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쌍들은 음이온을 띠기 때문에 서로 반발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요. 이 전자쌍들은 음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존재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자쌍이 두 개라고 가정해 봅시다. 분자에. 그러면 두 개가 가장 멀리 배치될 수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네, 이런 직선형이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세 개가 가능한 한 멀리 배치되는 형태는 어디일까요? 네, 이런 삼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네 개가 가능한 한 멀리 배치되는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각형일 때 이루는 각은 90도입니다. 맞죠? 사각형의 묘기가 90도겠죠. 근데 밑에 그림이 있죠. 이렇게 삼연체를 이룰 때 보면 109.5도가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사각형보다 더 안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4개라면 이거는 삼연체를 이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5개일 때는 어떨까요? 삼각형으로 배치하고 양끝으로 배치, 요런 형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배치되고 양끝으로 배치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되나요? 그럼 6개는 어떤 형태일까요? 네, 이렇게 사각형으로 배치되고 양끝으로 배치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것마다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됐을까요? 얘는 직선형, 맞죠? 얘는 삼각형, 얘는 적을까요? 직선형, 삼각형, 삼연체, 얘는 삼각쌍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 평면으로 양쪽이 한 거는 팔면체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름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됐을까요? 분자 구조 예측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루이스 구조를 그린 다음에 결합한 전자, 즉 한 원자를 기준으로 몇 개의 전자쌍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몇 개의 전자쌍, 그걸 입체수 SN이라고 하고 SN의 개수에 따라서 모형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생각해 봅시다. 아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2개의 전자쌍이 있다면 선형이죠. 제일 대표적인 게 CO2일 것 같습니다. C는 이렇게 4개죠. 산소의 루이스를 그려보세요. 6개니까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C랑 O가 서로 안정해지려면 여기 2개를 서로 공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O랑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이 2개가 같이 가지면 되겠죠.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이 결합선 하나로 표시되니까 이러한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중심 원자 C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중 결합 역시 하나로 그러니까 같이 결합된 건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개가 결합되어 있으니 선형인 거죠. 됐나요? 3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평면 삼각형입니다. 그 한 예로 포름알데하이드를 보여줄게요. C는 받고 H가 있으면 보세요. C가 4개가 있는데 H는 하나씩 결합하고 싶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산소는 아까 2개 필요했던 거 기억날까요? 이렇게 되겠죠. 얘를 그래서 그려보면 결합 전자쌍 하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O는 전자쌍 2개를 그림은 이렇게 그리든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어요. 근데 핵심은
이렇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3개가 결합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3개가 가능한 한 멀리 가는 방법은 네, 120도 삼각형입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이제 구분형이 나오는데 SO2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H2O를 떠올려 봅시다. H2O. 물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산소는 이렇게 제일 바깥에 6개가 있고 H가 하나씩 결합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고 이렇게 결합 전자쌍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4개가 결합한 거 아니야? 2개가 결합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직선형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비공유 전자쌍 역시 SN 입체수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럼 산소를 기준으로 4개가 결합했기 때문에 삼연체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여기 2개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안 보인다고. 그럼 어떤 모양인가요? 바로 이 모양이 되겠죠. 구분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분형의 예를 SO2 둔 이유는 입체수가 3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체수를 파악할 때의 핵심은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결합 전자쌍이 몇 쌍인지, 그러니까 결합한 원자가 몇 개인지, 비공유 전자수가 몇 개인지를 세워주면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입체수에 포함시킨 후 보이지 않으니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이제 치우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4개가 결합했을 때 SN이 4개, 4이라면 보통 탄소겠죠. 4개 다 결합 전자쌍이 붙어 있다. 결합 원자가 있으면 4개, 3연체고 거기에서 하나가 안 보였다. 질소 같은 거겠죠. 15족이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니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면 이렇게 SN은 4인데 결합한 원자가 3개이고 그러면 삼각뿔이 됩니다. 구분형은 아까 물에서 했는데 SN 이 4개인데 비공유 전자쌍을 2개 가져서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구분형이 됩니다. 됐을까요? 반발력의 세기를 여기 표현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자, 원자 핵을 기준으로 여기도 원자 핵이 있겠죠. 여기 있는 전자도 반발을 할 텐데 공유 전자쌍끼리 반발하는 힘은 원자 핵에 얘네가 붙들려 있는데 서로 반발하는 힘이겠죠.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한쪽은 원자 핵에 붙잡혀 있지만 다른 쪽은 원자 핵의 플러스에 붙잡혀 있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가장 좁은 범위, 다음 비공유 전자쌍이 그 다음 넓은 범위,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넓은 범위가 됩니다. 즉 비공유가 많을수록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반발이 세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반발을 상쇄시키는 원자 핵이 적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입체수가 5인 것 역시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체수가 5인 기본은 이렇게 삼각쌍뿔입니다. 평면 삼각형의 양쪽으로 원자가 결합한 형태인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비공유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빠질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비공유가 들어올 때마다 어느 자리에 배치할까? 만약 여기를 적도라고 하고 여기를 축이라고 하는데 축에 있는 게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공유가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90도 반발을 3개나 해야 되죠. 됐나요? 반면에 적도 방향에서 빠져보세요. 축이 아닌 적도에 비공유가 생기면 90도 반발 2개, 120도 반발이죠. 됐나요? 그래서 무조건 적도 방향부터 빠집니다. 적도 방향부터 순서대로 빼주면 돼요. 적도에서 하나 뺐죠? 비공유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럼 적도에서 2개. 비공유가 3개 있어야 돼? 적도에서 3개를 빼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러한 친구들로 연습해보세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쌤이. PCl5 보세요. 3주기부터는 원자과 전자수만큼 결합할 수 있습니다.
Cl은 결합을 하나 하면 되는데 E는 15족이죠. 그러니까 5개까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5개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모양으로 결합됩니다. 황 보세요. 황은 16족이고 원자과 전자가 6개라서 가장 안정한 건 이렇게 2개와 결합하게 되는 거지만 3주기 이상이기 때문에 D전자 전위를 이용해서 6개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여기 F가 4개 결합했죠. 그럼 S 입장에서는 4개를 F와 결합한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얘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였죠? 총 6개였으니까 2개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으로 있게 되어 이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축과 적도는 방금 설명했듯 여기가 축, 이렇게 극방향이 적도입니다. 됐을까요? 네. 팔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기본인데 처음에 비공유가 들어올 때는 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빠진다 해도 90도짜리가 4개 있고 180도가 하나 있고 여기서 빼보세요. 여기도 90도가 하나, 둘, 셋, 4개고 180도가 반대편에 하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팔면체는 축과 적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비공유 자리를 잡고 나면 그 다음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랑 여기는 엄연히 다른 자리인 거죠. 이 자리를 빼면 비공유 간에 90도 반발이 생깁니다. 이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비공유 반대편에 또 다른 비공유를 생성해 줘야 합니다. 여기 분자 예시로 연습해 보세요. 전부 확장된 옥텟 규칙이 적용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들 역시도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하다만 분자의 극성 요 파트를 해보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요까지를 쌤이 한 번에 이어서 해볼게요. 분자의 극성 보세요. 분자가 극성, 포랄리티, 극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지난 시간에 배운 전기 음성도를 떠올려 보세요. H랑 수소랑 산소가 있으면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큰가요? 산소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산소 쪽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럼 산소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죠. 그럼 수소는 플러스를 띠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에서 분자의 극성이란 말은 이렇게 분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극을 띠는 성질을 극성이라고 합니다. 분자의 극성. 됐나요? 무극성 분자는 그럼 요렇게 극을 띠는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한다면 무극성 분자는 극을 띠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뜰 수 있을까요? CO2를 가장 쉽게 먼저 볼까요? 여기 C랑 O가 있으면 누가 더 전기 음성도가 큰가요? 산소죠. 누가 더 큰가요? 산소죠. 그럼 얘네를 합쳐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같으니 상쇄가 되겠죠. 그러니 쌍극자 모멘트가 0이고 이 분자는 극을 띠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합과는 다른 거죠. 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하면 이 결합 자체는 무조건 극을 띠는데 그 결합 간의 합을 해보면 시그마 합을 해보면 토탈 0이 된다면 얘는 무극성 분자인 거고 토탈 합이 0이 아니라면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분자 간 인력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분자 간 인력은 극성이 클수록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극성이 크냐? 이 쌍극자 모멘트의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사이에 인력이 클수록 큽니다. 그 다음은 유도 쌍극자와 편극인데 요거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무극성 분자일지라도 가만히 있는 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전자가 출렁출렁 됩니다.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전자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극성 분자일지라도 전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움직일 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전자들이. 그럼 상대적 델타 마이너스
상대적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요 극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고요. 어느 방향으로 여기 출렁이냐에 따라서 됐을까요? 그럼 이 힘은 전자가 많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전자가 많으려면 양성자가 많아야겠죠. 양성자가 많다는 건 원자 번호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됐을까요?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유도 쌍극자 힘 분산력과 편극은 커집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의 인력은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됐죠? 근데 요 힘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분산력의 차이는 쌍극자 힘을 가진 극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됐을까요? 요 중에 끝판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기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은 쌍극자 힘 중에서 유난히 큰 힘입니다. 누구냐면 전기 음성도가 큰 FON이 수소랑 결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죠. 이렇게 FON이 수소와 결합하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델타 마이너스를 크게 띱니다. 다른 것보다. 됐나요? 그러니 당연히 또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왔을 때, 맞죠? 상대적으로 델타 플러스가 큰 것과 결합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요. 됐나요? 즉 수소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큰 FON이 수소 원자 결합되어 있다 보니 극성이 크게 벌어진 겁니다. 이온 결합까지는 아니지만 이온 결합에 비길 수 있을 만큼, 실제로는 훨씬 작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작은 힘이지만, 이온 결합보다는 눈에 띄게 작은 힘이지만 같은 극성 분자에 비해서는 유난히 큰 힘입니다. 됐나요? 그게 수소 결합이고, 수소 결합은 강한 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분자에 비해서, 이온 결합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고, 다른 분자에 비해서는 분자 간 인력이 큰 성질이 많이 나타납니다. 분자 간 인력이 크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열과 관련된 비열, 증발열 이런 게 큽니다. 왜냐면 그만큼 끊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회합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회합체는 이합체로 알아두면 됩니다. 요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고 수소 결합이 가지는 힘, 수소 결합이 가지는 분자 간 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건 꼭 스스로 하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